오늘 아시아 증시는 베트남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격해지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친미 성향의 베트남이 취할 스탠스까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인도 증시가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모든 하락분을 회복하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화권 증시에서는 오늘 업종별 온도 차이가 확실합니다.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배터리나 여행, 엔터, 그리고 오늘 특히 화장품주가 강합니다. 바웨이라는 종목을 포함해서 다수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주가 오늘 차익 실현과 매도세가 좀 몰리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건 오늘 장 초반에 하락폭을 모두 회복하면서 이제는 보합권까지 낙폭을 좀 줄여냈다는 점인데요. 이 시각 현재는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바로 팜마트라는 종목입니다. 팜마트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장난감 회사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불구하고 완구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고가에 다시금 다가가는 팜마트입니다. 하지만 홍콩 증시 역시 중화권 증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주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다 현재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좀 잃은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순조롭게 상방을 높여가는 니케이 지수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회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을 내비치자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덕분에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니케이 지수고요. 오늘 34,000포인트 회복에 성공했고 현재는 1% 상승하며 고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바로 이 뉴스 덕분이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총통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 과정이 순조롭다고 말한 덕분에 편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전을 대만의 기회로 바꿔서 대만 플러스 미국의 새로운 구도를 추진할 거라고 밝히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각권지수 이 시각 현재 1.8% 강세 보이면서 19,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 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트남 증시 상호 관세 유예되면서 관세 충격 좀 덜어내는 분위기 아닐까 싶은데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우선 VN뉴스는 지난 미국 관세 발표 이후에 최악의 하락세를 좀 거듭을 하면서 1000포인트 선까지 빠졌습니다만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관세를 90일 유예한다는 발표가 있자 곧바로 한 6.7%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1200선을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관세 리스크로 인한 극단적인 불안은 일단 벗어났다고는 판단하고 있긴 한데 변덕으로 인한 노이즈는 지속될 것이므로 당분간 조금 변동성 장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제품이 지금 베트남을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지금 베트남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근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국빈 방문 중입니다. 여기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미국 관세에 대응해서 인도나 아세안 지역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이번에 베트남과 만남을 먼저 진행한 이유는 우선 베트남 같은 경우가 중국과 정치적 방향성이 같기도 하고 아세안 중에서는 중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베트남과 협력을 해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대미 수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현재 강력한 반격 카드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어 히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과의 협력을 조금 강화해서 미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숨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베트남은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근본 회담에서는 미국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정상회담 직후에 양국이 무역,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등 45개 정도 분야의 협력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철도 및 도로 인프라 개발 확대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좀 불투명해지긴 했습니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데 반면 물류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자체 개발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 자금이나 기업의 자금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근본 양국 회담으로 인해서 베트남의 물류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 몸값이 요즘 높아지고 있는 건지 우리 산업부 장관도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지금 원전과 LNG 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던데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번 14일 날 양도 산업부 장관이 원전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앞서서 11일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이나 현대건설 등 기업들의 기술 설명회도 있었는데요. 우선 배경 설명 간단히 해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개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11월에 8년 만에 전력 공급을 위해서 그 중단했었던 닌투엉 1, 2기 원전 도입 재개를 결정을 했는데요. 산업 성장세를 현재 전력 수요 증가율이 따라가지 못해서 전력 이슈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전 도입을 재차 번복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한국 수주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베트남이 지난 1월에 러시아와도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개발 협력에 합의를 했었는데 러시아는 과거 중단했었던 닌투엉 1, 2기 원전 수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원전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이 조금 바뀌기도 했고 10년 전쯤에 베트남이 원전 개발 중단하기 전에 양국이 이미 원전 개발 협력을 좀 진행한 적도 있고 한전이 베트남에서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 중인데 베트남 정부가 한전의 이제 화력발전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판단은 어렵긴 한데 한국의 수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초장기 국채 금리와 5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 차이를 뜻하는 프리미엄이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해계년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전보다 조기 추가 예산 편성을 할 거란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장기 국채 가격의 급락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은행 중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한편 최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글로벌 IB들은 중국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만 경제부 장관이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워싱턴과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미국 기술 대기업의 주요 반도체를 공급하는 TSMC의 본거지인 만큼 이번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글로벌 기업 애플이 지난 1년간 인도 내 아이폰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 물량은 총 2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아이폰 생산에서 인도 비중은 약 20%로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